안녕하세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남미의 아마존강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들이라면 거대한 그린 아나콘다, 그리고 고양이과 동물 중 세 번째로 커다란 제규어, 유독 거대한 검정 카이만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아나콘다와 제규어 중 누가 더 강할지에 관해서 지난 영상을 통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아나콘다와 제규어의 경우 장소에 따라 결과가 다르기는 해도 많은 경우 제규어가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았고, 무려 몸 길이가 5m에 이르는 아나콘다를 제규어가 사냥한 사례에 대해서도 소개드린 바 있는데요.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얕은 물에서라면 몰라도 깊은 물에서라면 아나콘다가 그 거대한 덩치값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1997년 나온 영화 아나콘다에서는 괴물 같은 12m 길이의 아나콘다가 제규어 혹은 퓨마처럼 보이는 고양이과 동물을 사냥해 잡아먹는 모습으로 등장해 존재감을 과시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영화 속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력한 포식자인 성체 퓨마를 거대한 아나콘다가 습격해 잡아먹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퓨마가 제규어보다는 약간 더 작은 맹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까요? 고양이과 맹수 중 네 번째로 큰 퓨마를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의 아나콘다라면 그보다 조금 더 크고 강한 제규어 또한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거대한 아나콘다라고 해도 퓨마를 사냥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퓨마는 몸길이 110cm에서 160cm에 이르며 몸무게가 25kg밖에 되지 않는 소형 개체도 있지만 큰 개체의 경우 80kg까지 나가는 개체도 있는데요. 퓨마는 엄연히 사자나 호랑이보다는 훨씬 작고 제규어보다 약간 더 작지만 높은 사냥 성공률을 자랑하는 뛰어난 포식자입니다. 퓨마들 중 강한 힘과 많은 경험을 가진 개체의 경우 자신보다 5배나 더 큰 체급을 가진 와피티 사슴마저 쓰러뜨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퓨마는 시속 7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으며 한 번에 12m나 되는 먼 거리를 도약할 수 있습니다. 덩치 큰 육식동물인 주제에 겁은 많고 예민한 것이 퓨마라 육지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아나콘다가 퓨마를 당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상적으로 퓨마와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 40kg에서 96kg 정도의 제규어가 아나콘다를 사냥하는 것을 보면 아나콘다가 퓨마를 사냥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제규어는 재빠른 기동력을 10분 발휘해 얕은 물이나 육지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아나콘다의 꼬리를 물고 잡아당겨 힘을 뺍니다. 그 과정에서 아나콘다가 제규어의 주둥이를 휘감아버리는 탓에 위기에 처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규어는 과욕을 부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아나콘다를 상대하며 아나콘다가 자신을 휘감을 수 없도록 계속 끌고 다니기에 아나콘다가 육지에서는 오히려 제규어에게 사냥당하는 경우가 더 많을 판입니다. 대형 퓨마의 경우 제규어에 비해서도 그리 작지 않은 덩치와 민첩함을 겸비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예민한 포식자이기에 쉽게 아나콘다에게 자신을 휘감을 기회를 내주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결국 아나콘다가 이런 퓨마를 사냥하는 흔치 않은 일이 남미 브라질에서 일어났습니다. 2015년 10월 8일 브라질 상파울루 북서쪽 경계선에는 프로미상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당시 이곳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업체들이 관계된 퓨마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해당 장소에서는 무선 전차 원격 측정 방식으로 티에테 유역 하구의 수력발전소 가장자리 근처에 서식하고 있는 퓨마들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다는데요. 이 연구 프로젝트에는 프로카니보러스 기관과 AES 코퍼레이션의 계열사인 수력발전회사 AES 티에테사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서는 한 마리의 성체 암컷 퓨마가 동원되었다고 하는데요. 2015년 7월 5일 포획된 이 암컷 퓨마는 다자란 성체였으며 포획 당시 무게가 42kg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암컷인 만큼 성체라 해도 비교적 작은 체급의 퓨마였지만 연구치의 상태로 보아 아주 건강한 상태였고 이빨에 과도하게 마모된 흔적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해당 퓨마 개체는 대략 4살에서 5살 정도의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암컷 퓨마에게 GPS 위성 무선 송신기를 착용시키고 포획했던 장소에 다시 풀어주고 10월 초까지 연구를 진행하며 이 퓨마가 활동한 2053개의 장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는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위치 정보를 보내오던 해당 암컷 퓨마 개체가 2015년 10월 8일 갑자기 더 이상 신호를 보내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암컷 퓨마가 착용한 무선 송신기의 제조사와 문제를 논의한 연구팀은 송신기가 작동을 멈췄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10월 24일 마지막으로 암컷 퓨마가 정보를 보내온 장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송신기의 VHF 신호는 사탕수수의 일종으로 긴 초목식물인 부들이 가득한 도랑의 배수로로부터 감지되고 있었다는데요. 이를 통해 연구팀은 무엇인가가 GPS 수신기를 부착했던 암컷 퓨마를 죽이고
보고 그 송신기를 떨어뜨렸다는 추정을 내렸습니다. 연구팀이 그 주인공을 찾기 위해 풀숲을 헤치고 진입함과 동시에 그들은 화들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부들이 가득한 풀숲 너머에는 거대한 4.2m 길이의 아나콘다가 얕은 물속에 몸을 담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아나콘다 개체는 최종적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약 94kg의 무게를 가진 거대한 개체였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이 아나콘다가 그들이 연구하는 앙커 퓨마 개체를 잡아먹어버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잡아먹힌 퓨마 또한 쉽게 잡아먹히지 않았던 것이 추가적인 조사 끝에 확인되었는데요. 연구팀은 GPS 무선 송신기를 복구해야 했기에 퓨마를 삼킨 아나콘다에게 올가미를 씌워 픽업트럭 뒤쪽으로 들어올려 수신기를 토해내게 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쩐지 너무 얌전하다 싶었더니 이 아나콘다를 부검해본 결과 이미 포획되기 전에 기생충으로 인한 폐훈련 및 구강괴사로 많이 약화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간이 손상되어 있었고 장에서는 촌충 감염이 일어났다고 해 사실 포획되기 이전에 이미 시름시름 앓다가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감염이 많이 발견된 이유는 이 아나콘다가 퓨마와 혈투를 벌이는 동안 신체 여러 부위에 다수의 부상을 입은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왜 강력한 맹수들끼리는 웬만하면 서로를 건드리지 않고 자리를 피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아나콘다와 퓨마는 결국 서로를 죽인 셈이 되었던 만큼 이 싸움은 무척이나 치열하고 무시무시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와 함께 제규어뿐만 아니라 퓨마 또한 아나콘다가 사냥하기에는 많은 위험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상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앙커 퓨마를 잡아먹은 아나콘다의 머리와 턱, 등과 꼬리 등 여러 부위에서는 퓨마의 발톱과 이빨로 인해 생긴 치명적인 상처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나콘다의 내부에서는 간이 파열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부상들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나콘다에게 삼켜진 퓨마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발톱과 이빨을 세우고 저항했던 흔적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의외로 이 아나콘다와 싸우다 죽은 앙커 퓨마의 실책은 아나콘다의 머리를 공격한 것일 수도 있을 듯한데요. 아나콘다에게 물릴 경우 해서는 안 될 일 중 한 가지가 아나콘다의 머리를 움켜쥐거나 제압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아나콘다의 치명적인 약점이기에 이렇게 할 경우 위협을 느낀 아나콘다가 금세 몸을 휘둘러 머리를 누르고 있는 상대를 제압하려 반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이 아나콘다와 싸우다 잡아먹힌 퓨마는 전투 초반에 아나콘다의 꼬리를 물고 핥히며 우세를 점하다가 그만 너무 급하게 아나콘다를 결정적으로 제압하려고 아나콘다의 머리를 공격하는 실수를 보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퓨마가 아나콘다에게 희감겨 버렸다면 이때부터는 아나콘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린 아나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뱀은 아니지만 가장 육중한 뱀이기에 4.5m 길이의 그린 아나콘다 암컷의 머리 크기와 몸통의 굵기는 7.4m 길이의 그물무늬 비단뱀과 필적할 정도로 큽니다. 성체 아나콘다는 수십 킬로그램에서 100kg 이상 나가는 다양한 척추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데 아나콘다는 강한 몸통의 힘을 이용해 포유류 동물의 혈압을 압도하는 엄청난 압력을 오랫동안 가해 혈류를 차단해버립니다. 아나콘다에게 붙잡힌 암컷 퓨마는 아마도 뇌와 심장 등의 주요 장기에 혈류의 흐름이 차단되어 심장마비 상태가 오고 뇌빈혈성 실신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나콘다의 힘이 강해질수록 붙잡힌 먹잇감의 저항은 더욱 어려워지는데 먹잇감의 머리 쪽에 피가 강하게 쏠리며 눈앞이 빨갛게 변하는 레드아웃 현상을 겪고 끝내 뇌출혈을 겪으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강한 압력으로 인해 먹잇감의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저항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형 그린 아나콘다의 경우 먹잇감의 척추인대를 파열시켜 척추를 탈구시킬 정도로 강한 힘을 낼 정도이며 4.5m 길이의 아나콘다가 1.8m 길이의 카이만 악어의 척추를 아예 접어버린 사례도 존재하는 만큼 아무리 퓨마가 뛰어난 사냥꾼이라 해도 이런 아나콘다를 가볍게 보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최상위 포식자의 위치에 있는 아나콘다와 퓨마도 생존이 위협받을 때는 서로를 먹잇감으로 인식하고 노리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좀 바쁘기는 해도 하루 두 끼 정도는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는 현실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물의 세계였습니다.